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조정 장세가 이어질까요? 시장에 이제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수의 급락 장세 그리고 막판에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꺾인다라는 관점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그 쉬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변도의 랠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군들의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어디가 될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수보다 조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망 종목 발굴에 주력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가 종목 발굴을 잘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단서로 내일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내일장 단서는요, 바로 개인의 힘입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개인들의 힘이 돋보였던 하루였어요. 이제 제2의 동학개미 혁명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이 86조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2조가 넘는 엄청난 매물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저평가됐거나 여전히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새롭게 주도하는 이런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종목을 매집하는 이런 전략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새로운 종목에 또 외국인과 내지는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새로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새로운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이제 3,800에서 3,900 정도, 이 정도면은 최대로 열어 놓으셔도 3,8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3,900에서 4,000선 주시로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여전히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세력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는 당분간 3,800에서 3,900선 지지하에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기간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겠고 반도체 섹터들은 일단 거품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거품론 얘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품론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품론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품론에 의한 주가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품론이 식어가면서 앞으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때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당분간 쉬어가는 그런 기간 조정 가능성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때문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개인 투자가들이 가세하면서 어떤 종목이 장을 이끌어갈 것이냐. 외국인들이 새롭게 다른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걔네들이 장을 주도할 것이고요. 기관 투자가 최근에 금융투자 매수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도 보셔야 될 거고 개인 투자가들도 어떤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니까 아직까지 새롭게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 새로운 주도주 탄생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최근 2개월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자, 검정색 선이 금융투자라고 말씀드렸고 빨간색 선이 자, 외국인입니다. 자, 횡보, 미미하게 매수를 기록하다가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결국엔 빨간색 선 외국인들 중심의 차익 매도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매물이 계속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진정됐다가 다시 솔폭 매수로 진행하면서 횡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금융투자 쪽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관망세로 전환하는 모습이겠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는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관망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횡보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의 동학개미 운동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예요. 어제 공략한 종목을 오늘 바로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같은 급락장세 속에서 견주했죠. 견주했고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의 매물에서 쉬어가는 와중에 네. 이들 종목은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만 기관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살아나면서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겠죠. 언급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했었던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성장주입니다. 네. 근데 성장주가 쉬어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주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고 정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중기 2단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금융주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하게 수급과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됐고 성장주가 시게 되면 가치주로 시장에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은행주뿐만 아니라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주보다 이 시점에는 가치주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조정이 깊었는데 이때가 매수의 좀 기회일까요? 현대차가 지금 뭐 이제 운이 좀 없죠.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만한 위치에서 장이 좀 조정을 네. 받았기 때문에 또 밀렸고 또 실질적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눌러대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측면이겠고 뭐 관세 협상이라는 재료가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외됐던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와중에 과연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좀 이런 종목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요. 네. 당장은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크게 가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약간의 출렁거리는 과정이 또 한 번 진행되면서 중기적으로 완만한 반등이 시도될 거로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이미 사상 최고점까지 한번 터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마지막 물량을 받으면서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굳이 뭐 물량을 털어낸다 같지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익절가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 익절은 하셔도 됩니다만 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팔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제가 보기엔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중장기로 매집 전략은 단행할 수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첫 번째 공략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첫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이더라고요. 어떤 기대감이 제가 있나요? 뭐 방송에서도 지금 뭐 5G, 6G 종목을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5G와 6G 관련주 일단 이런 중소형주들 가지고 왔던 이유가 말씀드렸죠. 네. 지수 자체가 전체로 쉬어가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고 그 안에서 틈새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종목 장세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이슈와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이 가는 장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겠고 KMW와 더불어서 최근에 뭐 솔리드라든가 RFIC, HIC 같은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들, 6G, 5G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고요. 자, 우선 통신 기지국 장비라든가 부품류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다라고 일단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다가 지분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네트워킹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AI 네트워킹 시장이 강화되고 여기다가 양자 컴퓨터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암호화 화폐 시장이 연출되고 살아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암호화 통신 시장이 확대가 되는 이 형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관련주들은 지금 복합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통신주들의 반등 장세도 약간은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KMW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좀 크다라는 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긴 시간 동안의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고 인공지능과 통신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세 계속 주가가 반등세를 기록하기 때문에 약간은 여기서 출렁거리는 과정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곧바로 튀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멘텀과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거든 그냥 갈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급락장세 속에서 상대로 선방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구간은 우리가 무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 구간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요. 자, 내일 제가 쫓아가지 말고 약간 밀릴 때를 위한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려서 올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5,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 종목 첫 번째는요, KMW였고요. 통신 관련주는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 종목은 어떤 걸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일변도의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주라든가 섹터별로 접근할 만한 주도주가 아직은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들은 대표적인 지주사고요. 최근에 지주사들도 두산이라든가 HD현대라든가 성장주 맥락으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맥락으로 또 자사주, 지주사라는 측면에서 올라간 종목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의 그동안은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강세가 났다고 한다면 지금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상법 개정안 3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주사들의 반등 가능성, 앞서 말씀했던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최근에 이제 지주사주들의 랠리에서 상대로 소외됐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을 대표적인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통합 업무 플랫폼과 관련해서 다우 AI 다우 오피스의 이제 AI 기능 확대했다라는 얘기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접합하면서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는요, 역시 이제 키움증권의 주가 상승세가 이 회사 주가 상승에 원동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역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전히 말씀드렸죠.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고 지주사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요. 여기다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자사주 소가 의무화라고 하는 이 정책이 주가 반등세에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기술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1%대 상승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까요? 네, 자, 다우기술도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엔 가는 동안다 또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차례 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꺾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고요.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제는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주가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 오늘 주가 뭐 이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만 내일 약간의 밀릴 때일과 저가 매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공략해 봤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 조정이 나오다 보니 어떻게 좀 종목들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언 또 어디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무료 방송 못했고요.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시장은 뭐 여러분 걱정하실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유망 종목에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 장세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주도주까지 뭐 여러분께 한번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 마감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